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 승차의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이 4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은퇴 시기는 자꾸만 이렇게 앞당겨져 오는데 자식들의 용돈에 기대어 살아가는 노인분들에게는 이렇게 교통비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이런 부담들을 덜어볼 수 있는 연금 보험부터 가성비 보험 전략들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노후 필수품 개인연금보험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 이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예 장석현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요.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을 만들어내는 보험회사도 그렇고요.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도 그렇고 내가 암에 걸릴 확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될 확률 이런 여러 리스크에 대한 확률들을 통계로 보험을 만들어내고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 보험 가입자분들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어떤 걸까요? 물론 암이나 여러 질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오래 살게 될 확률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경제적인 활동이 끝난 이후에 경제적 소득이 없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소득이 없는 그리고 오래 사는 이 노후 기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아마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위기. 기금 고갈 시점 2년 앞당겨져. 2055년 국민연금 고갈. 그리고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사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도 지금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5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지난달 1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이런 통계들을 기반으로 이런 자료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그리고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은 41년부터 적자 운영을 하게 되고요. 2055년이 되면은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라고 이런 예측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은 이 종합운영계획은 지금 제5차죠. 5년마다 발표가 되는데 2018년에 발표된 4차 재정계획 계산을 한번 보면 적자 시점이 2024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57년으로 예상을 했어요. 지금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자 시점은 무려 2년이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소진 시점은
소진 시점도 마찬가지로 2년이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미래는 어떨까? 이런 리서치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한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두려워하는 2030 세대라는 주제로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인원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55%의 인원들이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이게 인상이 된다면 부담이 된다. 그리고 현재 9%도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한 인원들이 7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9.4%의 인원들이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긴 합니다. 무려 90% 인원들이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90% 이상이었지만 그래도 9.4%의 인원들이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 약간 희망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나머지 90% 인원들도 이 개인연금을 꼭 준비를 하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년층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노후의 부양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아들이 될 수가 있고 그 위에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이라고 선택한 인원이 47%입니다. 대부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무려 52%에 달하는 인원들이 노후 준비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 노후에 대한 준비, 이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점 이런 통계를 통해 또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이런 그 고갈 사태가 일어나면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이 지급 중단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이런 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은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금보다 더 내거나 아니면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지금 65세에 나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더 늦게 받거나 이런 연금 개혁을 통하면 이런 형태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당연히 의무가입이고 그리고 지급이 될 거지만 이런 불리한 조건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 설계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근로자분들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퇴직연금을 조금씩 쌓아 나가겠죠.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이렇게 복층으로 3층 구조로 설계를 하셔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개인연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은 연금 재원을 쌓는 게 목적이겠죠. 이 연금 재원을 쌓는 데 있어서 금리에 따라서 연금액을 쌓아주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해서 연금액을 불려주는 변액연금보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금리 연동형부터 살펴보면 대부분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뭐 몇 % 높게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금리는 계속 변하죠. 그래서 연금 재원이 이 변동되는 금리에 따라서 이 축적되는 이 기간이 이렇게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이 금리 연동형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나 펀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물결 표시의 그래프를 따라서 연금 재원이 축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면 금리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형태의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지만 금리가 너무 낮죠. 지금은 현재 금리가 조금 높아져서 고금리 현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노후가 되는 20년, 30년 이후에는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금리 현상에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가 좀 낮을 수가 있다. 연금 재원이 축적되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가 잘 돼서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 축적액이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투자 수익률이 낮았을 때는 이 마이너스 되는 또 이런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잘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험생명포에 의한 연금 지급,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금리나 아니면 변액 이런 투자에 따라서 연금 재원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적된 금액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이 방식이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험생명표에 의한 지급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기대여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에 가입을 해서 이제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까지 뭐 금리형이든 변액 투자형이든 1억을 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5세부터 이 1억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보험사가 정해놓은 기대여명, 현재 한 84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84세가 되는 기간 동안에 이 1억을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험생명포가 계속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3년마다 이렇게 계속 변동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기대여명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84세지만 나중에 87세가 될 수가 있고 90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연금을 65세에 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84세까지 요 기간만큼 나누는 것과 65세부터 90세까지 나누는 것, 어느 게 연금이 더 많을까요? 물론 이 84세 기대여명이 좀 더 짧은 쪽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 지급 방법, 이런 연금을 가입하실 때는 경험생명표가 지금 현재 가장 짧을 때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적배당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생명표를 지표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65세까지 1억을 모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 상품의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시기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의 4% 혹은 4.5% 그리고 5%를 평생토록 지급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실적배당형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험생명표에 의한 지급 방법의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연금 지급 65세 시점에 이제 연금을 지급받게 되실 텐데 연금 액수가 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실적배당형 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영향 없이 이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금을 축적하는 방법, 연금액을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장점을 취합해서 가입하면 가장 좋겠죠. 자,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금리를 적용을 하되 변동금리가 아니라 5%에서 7%의 최저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을 해주는 상품, 그다음에 연금 지급 방법이 연금 개시 후에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이런 경험생명표에 의한 지급 방법이 아니고 실적배당 연금형으로 가입 즉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를 최소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실적배당 연금형,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할 수 있는 상품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후에 내가 생활할 자금인데 이게 불확실한 자금이면 안 되잖아요. 먼 미래를 준비하는데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는 상품, 이런 상품을 고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매월
10만 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해서 70세가 되는 시점부터 이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런 상품을 25세에 가입하게 되시면 연금 수령액이 3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35세에 가입하게 되시면 25만 원. 그다음에 40세에 가입하게 되시면 23만 원. 그리고 50세에 가입하게 되시면 13만 원의 연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매월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이 조금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낸 금액도 많지가 않죠. 이 10만 원을 20년 내고 그리고 70세부터 사망 시까지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받는 금액 총 비용을 다 생각해 본다면 은행 금리나 뭐 다른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노후 자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25세 때 가입하면 30만 원이지만 50세에 가입하면 거의 10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큰 돈 많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연금에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조금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여유가 될 때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퇴직 이후에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연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없이 지내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은 꼭 챙겨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꿀팁 전해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진수 전문가님 그리고 전종윤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수술하면 유병자입니다. 새로운 보험을 마련하기 전에 치료나 수술 이력이 있으면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유병자라 할지라도 일반 보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김진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약만 복용해도 유병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 당연히 유병자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님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전문가님 실손의료비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어떤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이 실손의료비를 제외하고도 그다음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보험은 이 유병학자 보험인 것 같습니다. 유병학자 보험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5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 유병학자 보험 맨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이제 말 그대로 325죠. 3년
3개월 이내에 진단 또는 소견, 2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대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부분만 있었고 보장에 대한 내용은 수술비나 입원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납입하는 구조는 무조건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한마디로 현재 2023년의 유병학자 보험에 비하면 매우 이제 안 좋은 조건으로밖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 이게 점점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져서 새로운 유병학자 보험들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325라든지 아니면 335, 355 또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또는 3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내용만 없으면 기존의 어떠한 병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유병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신 시대가 왔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보장에 대한 내용도 진단비에 대한 보장 범위라든지 보험료적인 부분도 좀 합리적이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병자 보험이 아무리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1번 보험보다는 좋은 구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보험이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에 대한 범위는 당연히 협소할 수밖에 없고요.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많이 납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1, 2년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납입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학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심사를 진행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유병학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의 선택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최선의 선택은 일반 보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잘못 가입했던 사례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40대 여성분이셨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담낭 관련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 2년 전에 자궁 관련돼 있는 수술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담낭이랑 이 자궁 관련된 수술을 이제 1년 차이로 이제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일반 보험은 가입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유병학자 보험으로 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신 상태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번 보험을 먼저 심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바로 유병학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궁이나 담낭 관련해서 되게 걱정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진단비는 3대 진단비잖아요. 암을 제외하고 뇌랑 심장도 이제 3대 진단비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담낭하고 자궁, 그다음에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 연관관계가 전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으로 유병학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료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보험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실손 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A손해보험에 보험료는 25,00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입원했을 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시고 통원을 했을 때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시는 이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해두셨는데 이 부분은 매우 잘 가입을 해두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3개 보험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두 번째로는 B손해보험에서 이제 간편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보시면은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고해감 2천만 원, 그다음에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이 들어가져 있는 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궁이라든지 담낭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하셨음에도 일반 심사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도 유병학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58,000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진단비는 딱 암 진단비 2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2천만 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58,000원을 납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가 크게 지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C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신 간편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고요. 보험료는 18만 9,200원이시고요.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 각각 준비를 해두셨고 심장 관련해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도 2천만 원으로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가입을 하신 편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질병에 대한 상해에 대한 수술비, 그다음에 142대에 대한 질병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심사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18만 9천 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을 지금 지출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콜센터에서 가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보통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 특약이 중요한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그다음에 벌금 담보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다 자부상 특약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3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금 지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돼 있으신 내용을 좀 한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장에 대한 범위는 좀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 편이세요. 뭐 뇌출혈 진단비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보장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입을 하실 때 유병역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대략 일반 보험보다 제가 좀 생각해보면 한 10만 원 정도는 더 매달 납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총 20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더 지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담낭이나 자궁 쪽에 수술 이력이 있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보험료가 보장 금액 대비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일반 심사로 먼저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 부담보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지금 담낭이라든지 자궁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치가 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담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셨는데요. 심사 결과 3년 정도 이제 그 담낭에 대한 2년 정도 담낭에 대한 부담보가 잡혔고 자궁에 대해서는 3년 정도의 부담보가 잡혔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장 내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잘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 A생명에 있는 우선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총 4천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 암진단비가 오히려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다음에 암 수술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6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 A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대 진단비를 제가 좀 별도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생명사에서는 암보험을 준비를 해드렸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제가 2대 진단비를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번거로운 심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나누는 이유는 각 보험사마다의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사를 진행을 했을 때 당시 A생명 같은 경우에는 암 쪽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리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A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했을 때 당시 2대 진단비라든지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좋은 상태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좀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수술비 2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똑같이 준비를 해드렸고요. 질병에 대한 상해에 대한 그다음에 141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는 8만 9천 원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담보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지금 1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은 이제 3만 원이었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특약, 3종 특약 진행을 해드렸고 여기에다가 자부상까지 같이 넣어드려서 20년 납 80세 만기로 해서 12,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대략 한 30만 원 정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18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았던 게 5천만 원까지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각 회사의 유리한 전략들만 모아서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여주셨습니다. 좋은 전략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병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학자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 심사를 받으실 필요성이 반드시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보험회사를 알아보실 때 한 회사만 알아보시게 되시면 상당히 불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월 또는 그 전 월에 대한 손해율에 비례해서 상품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지금 보험회사가 한 6개월 전에 손해율이 크게 났던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는 유병학자 보험, 일반 보험을 각각 심사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보험회사도 여러 군데를 알아보신 다음에 지금 내가 가입을 할 때 가장 유리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들께서 차를 구매하실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고 차종이라든지 옵션 같은 거 다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때에는 그냥 지인들 아니면 혈연, 학연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총 납입 보험료가 3천만 원, 5천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돈 납입하시는 만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수술이나 치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보험도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가면서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GI보험, CI보험보다 좋을까입니다. 보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GI보험과 CI보험 모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효율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관련해서 전종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GI보험이 CI보험의 상위 버전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보험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GI보험, CI보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앵커님 그 CI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런 보험이라고 좀 볼 수도 있었는데 CI보험이 참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또 엄청 종신보험 관련된 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종신보험의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고 나서 이 CI 종신보험 어떻게 보면 통합 형태의 종신보험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이 CI 종신보험이 나와서 어쩜 이런 종합형 보험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CI보험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보험사들이 CI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GI보험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이 CI보험 안 좋다, 조건이 안 좋은 것들이 있다, 보상받기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CI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GI보험으로 바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CI보험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볼 수가 있고요. 2010년이 지나가면서 GI보험으로 이제 변경이 된 이후에 이 GI보험조차도 최근에는 거의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도 무해지형 그리고 이제 종합보험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보험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또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GI보험조차도 썩 그렇게 좋은 보험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이 상담을 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이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21년도에 GI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GI보험 어떤 내용인지 오늘 좀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CI보험은 이 CI가 크리티컬 일리스의 약자입니다. 중대한 질병의 약자라서 CI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등등등의
살아생전 시에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해준다라는 보험인데요. GI 보험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CI는 크리티컬 일리스지만 GI는 제너럴 일리스. 이거를 뭐 해석하자면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I 보험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 그러니까 주계약의 일부분을 선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선지급의 조건은 뭐 일반암, 뭐 일반 뇌출혈, 일반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다른 수술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정말 유리한 부분인지 아니면 말만 조금 바꿔놓은 보험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아도 혹할 것 같은 게 종신과 건강보험을 하나로 준비가 다 가능하다 하면 굉장히 좋게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세상에 이 공짜가 없다라는 이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들어맞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뭐 일확천금이 떨어질 리는 없고요. 제가 갑자기 성공할 일도 없고요. 누군가 저한테 갑자기 돈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점. 자, 보험도 그렇습니다. 보험도 어떤 보험이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되고 환급도 다 되고 연금도 다 되고 이런 보험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종신보험, CI보험, GI보험 이런 보험들이 그런 식으로 판매가 많이 됐더라고요. 자, 가입하신 내역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험료가 17만 8,700원입니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면은 지금 이거 가입하신 분이 30 한 중반 좀 넘으셨거든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데 나이가 비슷하신데 사실 아무것도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한 2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20만 원 정도. 이거 소멸되는 건데 내가 보장성 보험료를 20만 원 가까이 내야 돼라는 부담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험료를 20만 원 가까이 가입을 하시냐면 자, 이거 나중에 60대, 70대 되시면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사망보장도 같이 있으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망보장은 무조건 나중에 타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또는 생존 시에 큰 진단을 받으면은 진단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현혹돼서 가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면 20년 납 100세 만기이긴 하지만요. 자, 주계약 부분에 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계약 부분에 사망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일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분 80%를 선지급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거 아래에 이제 특약으로 해가지고 5년 갱신이 들어가 있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주계약 부분에 3대 진단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뇌출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작은 거를 이 설계사분도 아셨을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갱신형으로 뇌졸중을 추가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을 보시면 1에서 5종 수술비, 상해든 질병이든 가장 작은 5종, 1종 수술은 10만 원, 가장 큰 5종 수술은 500만 원 이렇게 종수술비가 들어가 있고요. 상해 질병 입원 일당이 2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질병 입원 일당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 눈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21년도에 가입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보험에 대해서 사망했을 때 5천, 뭐 선지급형이 4천 이러면 한 20만 원 좀 안 되는 보험료의 보장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이게 지금 선지급형이잖아요. CI 보험이든 GI 보험이든 선지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주계약 금액의 80% 선지급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생전 당시에 암이나 이 선지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받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5천만 원에 4천만 원 80% 선지급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남죠. 그러면 사망 시에 1,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I든 GI든 이 주계약 가입 금액 이내에서만 보험금이 다 지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주계약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에 진단받고 나서 요즘은 조기 검진에 완치되는 확률이 늘어나고 있죠. 오래 살수록 다른 질병에 또 걸릴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암 선지급 받고 나서 이후에 뇌출혈이나 급성심경색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선지급 한번 주계약의 가입금액까지만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 GI 보험에서 이 GI 보험이 CI 보험보다 뭐 제너럴 일리스 해가지고 CI 보험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하지만 이 보험 주계약 안에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뇌졸중 뇌출혈 말씀드렸잖아요. 선지급 부분에 관련해서 뇌질환 관련된 거는 뇌출혈 터진 것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20만 원이 좀 안 되는 보험료에서 지금 30대 중반이 보험 가입한 이 보장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 GI 보험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만나봤는데 사실 얼핏 보면 뭐 암, 뇌, 심 다 있는 것 같은데 내용들이 좀 협소하고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함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합형 생존 시 보장은 소멸성으로 해가지고 100세 만기로 뭐 나중에 뭐 연금 전환이나 만기 환급형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우리가 80세 만기, 예전에는 80세 만기 꽤 있었고요. 지금은 100세 만기로 가입들 많이 하시잖아요. 100세 만기 때 환급금 받는 거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100세 만기 환급금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10중 8구명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비갱신 소멸성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보장성 보험은 차라리 100세 만기 소멸성으로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100세까지 가는 겁니다. 100세 만기 무해지 소멸성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각각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년 앞 100세 만기 기준으로 10만 원 초반대 정도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13만 원대 맞춰봤고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2천이 들어갑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 종양을 제거를 하죠. 너무 크면은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뇌질환, 심질환은 뭐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나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죠. 호전되지 않고 경과기간을 지켜보다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스텐트 삽입술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가 되면은 암, 뇌질환, 심질환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보험료 여력이 조금 더 되신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 뭐 1억까지도 설계는 가능합니다만 30대 중반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보험료에 맞추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해 입원일당 3만 원씩 일일당 1일 180일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요. 상해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120대 질병 수술비 해가지고 아파서 또는 다쳐서 수술을 했을 때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은 최소 50에서 최대 2천만 원이 넘어가게끔 설계가 된 거고요. 아파서 상해로 수술을 했을 때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0만 원이 넘게끔 설계가 된 부분이다. 자, 앞에 이 G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이 중대한 질병 관련된 암, 뇌출혈, 심근경색 한 번을 받으면 나머지는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각각 보상입니다. 암 특약 따로, 뇌질환, 심장질환 특약 따로, 수술비 따로 보상이고요. 아까 선지급형 보험에서는 중대한 수술 관련된 거 선지급 한 번 받고 나면 끝납니다. 근데 손해보험사의 종합보장은요. 수술로, 예를 들어서 수술로 보험금을 받잖아요. 1년 이내에 동일 수술은 한 번으로 간주를 하고요.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수술을 했다 그러면 반복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수술을 했다. 그럼 반복 지급이고요. 1년 안에 똑같은 수술을 했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장 범위만큼은 CI 보험이나 GI 보험보다 이렇게 손해보험사의 종합형의 형태가 각각 보상이 되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서야 30대라는 이 나이에 맞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건강보험의 전략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제가 이분 그 설계사분이랑 좀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이 GI 보험에 대해서 이 GI 보험이 종신보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자꾸 저한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GI 보험 안에 보면 이게 지금 상품 이름은 제가 여기 GI 보험 종신보험으로 놨는데 실제로 상품 이름에 건강보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사분들도 조금 현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니까 종합보험 이름 안에 주계약 부분에 사망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일반 사망인지 아니면 손해보험상의 상해 사망이나 고도장애 이런 것들인지 이것들을 고객이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신보험인지 모르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이라도 가입하고 계신 보험 증권 내용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좀 지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보험이거나 보장이 그다지 좋진 않아도 가입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죠. 이 GI 보험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는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앞서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한 보험회사에서만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보험회사마다 좀 많이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꼭 이 포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유병력자시라든지 아니면 직업군이 몸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한 회사에서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앞서 유병력자에 대한 부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좀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이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이 상해 사망이라는 걸로 스코어를 맞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주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계약인 이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각 회사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상해로서 직업군이 위험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백날 암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저렴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상해 사망에 대한 보험료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군이 위험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비교를 해보시고 이 상해 사망 특약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TV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세상에 안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보험도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말인즉슨 완벽한 보험회사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당시에 연령,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직업 또는 병력에 따라서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회사로 찾아서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더 꼭 맞는 보험 전략을 위해서라도 여러 회사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CI 보험의 질문이 왔네요. 2015년 지인을 통해서 CI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월 보험료는 24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실손 보험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요. 주변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해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제가 가입하신 보험을 좋다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2015년도에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으면은 사실상 CI 보험이 소멸되기 직전에 가입을 하신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CI 보험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CI 보험을 가입하셨을 확률이 10중 8구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새로 보험을 설계를 했을 때 종합형이 훨씬 더 낫기는 하겠지만 다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 8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7, 8년 안에
내가 뭐 새로 약을 먹는 게 생겼다라든가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되겠죠. 아니면 향후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시면 이 CI 보험 가능하다면 리모델링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병원 이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그 유병력자 간편심사보험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뭐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병원 이력들 관련해가지고 저희와 충분하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